6개월 영업정지가 나가리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김건희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은 누구다? 판검사의 나라, 이제는 사법개혁. 오늘 또 검찰, 또 특검에서 또 항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판검사의 나라, 이제는 사법개혁. 먼저 조희대 청문회가 있었는데 조희대가 안 나왔죠. 그랬죠.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핵심 증인 모두 불출석, 맹탕될까? 원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집수에 따르면 오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핵심 증인 전원 불출석 사유서.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 대법원장은. 네. 김용민 의원 등의 실제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대법원장은 윤석열과 친구였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될 때 도대체 어떤 자들이 관여했는지 저에게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될 때 국민의힘에 누가 또 관여했는지 이제 다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집스 등 대부분의 기사의 제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핵심 증인 전원 불출석 사유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유서와 의견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만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이 근거로 드는 게 헌법 103조예요. 우리 많이 들으셨던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방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네네. 법률에 따라야 돼요. 근데 안 따라요. 그럼 뭐 법원 조직법 같은데 대법원장은 높은 분이고 근사한 분, 왕과 같은 존재니까 국회에서 아래 것들이 부르면 출석 안 한다, 이런 법률 조항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야 되고요. 헌법은요, 103조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게 네. 국회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때 독립은 뭐냐면 일선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5월 1일날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해요.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요. 그리고는 뭐 여태까지의 원칙, 법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에 보냅니다. 기일도 지정해요. 이제 끝나게 생겼어요. 이때 천만다행으로 파기환송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잖아요. 연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그렇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법원 안팎이란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일까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독립인가요? 국민으로부터 독립인가요? 국회로부터 독립인가요? 그게 아니죠. 자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갑자기 직장이 서초동에서 울산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광주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요. 목포로 갈 수도 있어요. 생활 기반하고 다른데 엉뚱한 데 보내놓으면 그야말로 아우지 탄광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너 나가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데서부터 독립해야 돼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헌법 103조는 이럴 때 써먹는 거지 대법원장이 써먹는 게 아니에요. 103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총강이라고 1조부터 9조까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1조부터 시작되죠. 여기 7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5월 1일 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력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앤드 민주당은 후보 낼 기회조차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농간이. 국민적 선택을 형용화시키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참정권을 뺏어가버리는 결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한 거예요. 손 파르르 떨면서. 그럼 국민들 궁금하잖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국가니까. 당연히 불러서 들어야죠. 그게 청문 절차예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당연한 권능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조희대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책무예요. 이게 하기 싫으면 대법원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극히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아프면.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의견서. 내 생각은 이래. 안 가도 돼. 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서면을 낸 거란 말이죠. 정말. 실제로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광우병 집회 때 야간 집회와 관련한 판결을 인사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이 이메일로 하달했잖아요. 판사들한테.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상 규정인데 자의자재로 갖다 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기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이제 오늘 출근길 현장인데요. 기자들이 웃으면서 들어가죠. 씩씩. 그리고 뭐 기껏해야 하는 소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수고하십니다 정도잖아요. 수고하게 만든 게 미안하지 않나? 오늘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곳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처럼 굴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실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시켜 줬듯이 조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사실 사법개혁이 검찰개혁에 밀려서 상당히 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순서상에서. 그렇죠. 근데 상당히 진짜 정말 이거 심각하고 바로 해야겠구나. 빨리 해야겠구나. 검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죠. 네. 이석연 우리 법제처장이었죠. MB 때. 이제는 이번 정부 하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 됐는데 오늘 낮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조희대 상고심 속전속결 이해 안 가. 사법불신의 단초. 당연히 이래서 뭘 해야 된다?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제대로 못 갖춰 서두르는 이유 이해 안 돼. 네. 여하튼 여기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이제 국회가 하라는 것이죠. 속전속결 이해 안 가니까 불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조희대와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MBN과 관련해서 한상혁 변호사 민변에 있었죠. 네네. 한상혁 변호사 저희 고발뉴스 자문 변호사이기도 했는데 이 양반이 방통위원장이 돼서 한 거의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 방이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였어요. 사실은 허가 취소가 마땅한데 그것도 민주당 수박들의 어마어마한 압력과 로비를 이겨내고 사실은 이뤄낸 거거든요. 6개월 영업정지가 실제로 실현이 됐다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요. 못 버텨요. 그런데 매출은 안 뜨고 경상비는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소송을 했어. 근데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가 나가리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김건희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은 누구다? 조희대다. 그럼 이거 사건 큽니다. 자, 미디어스. 업무정지 MBN 김건희 청탁 사실이면 법원으로 불똥.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 김건희 라인인 누구야?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이 호가 거북이죠. 거북이. 자기 라인의 MBN 여자 3호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안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 실제 그 청탁을 받아서 1심에서 매우 만장일치 수준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 업무 정지가
나왔는데 그게 뒤집혔다면 이거 로비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대법원까지 다시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희대가 저렇게 지금 악착같이 국회와 민의를 저버리면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요. 뭐 좀 성급한 거 아니냐, 대법원은 냅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위험하다,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 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가서 자기가 대법원장으로 적당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절차. 대법원은 아마 모욕적으로 느끼겠죠. 늘 법대 위에 있다가 법대 아래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헌법재판을 통해서 조희대가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탄핵소추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